미국 국립경제연구소 MBER와 하버드, MIT, 그리고 스탠포드 대학교의 연구진들이 수십 년에 걸쳐 추적한 아주 기이하고도 잔인한 데이터가 하나 있습니다. 연구진은 하루아침에 인생 역전에 성공한 사람들, 즉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의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삶을 끈질기게 추적 관찰했습니다. 보통 우리는 생각합니다. 돈이 없어서 불행한 거지, 돈만 있으면 만사형통이야. 나한테 10억만 줘봐. 내가 얼마나 잘 사는지 보여줄게. 하지만 연구 결과는 우리의 상식을 배신하다 못해 산산조각 냈습니다. 놀랍게도 로또 1등 당첨자의 무려 70% 이상이 당첨 후 5년에서 7년 사이에 파산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다 쓰고 원래대로 돌아간 수준이 아닙니다. 당첨되기 전보다 훨씬 더 비참한 빚더미에 앉거나 마약과 알코올 중독에 빠지거나 가족과 의절하고 심지어는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비율이 일반인보다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들이 배우지 못해서일까요? 원래 사치스러운 사람들이라서일까요? 아닙니다. 그들 중에는 아주 성실한 공장 노동자도 있었고 평범한 가정주부도 있었고 알뜰하게 살던 회사원도 있었습니다. 여기 더 소름 돋는 사례가 하나 더 있습니다. 1970년대 미국 의학계에서는 고도비만 환자들을 대상으로 위절제 수술이 유행했습니다. 의지로는 식욕을 참을 수 없으니 물리적으로 위장을 잘라내어 음식을 많이 못 먹게 만든 것입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환자들은 살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수술 후 기이한 부작용이 속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식욕이 억제된 환자들 중 상당수가 갑자기 도박에 미쳐 전 재산을 날리거나 쇼핑 중독에 빠져 카드를 난사하거나 심각한 우울증으로 자살 시도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소름 끼치는 두 가지 현상은 하나의 무서운 진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안 풀리는 건 여러분의 노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운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뇌 속에 설치된 투명한 유리 천장, 뇌과학 용어로 항상성 호미오스테이서스이라 불리는 저주받은 시스템 때문입니다. 당신의 통장 잔고가 늘 제자리인 것도, 다이어트에 매번 실패하는 것도, 새해 목표가 3일을 못 가는 것도 당신의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당신의 성공을 목숨을 위협하는 비상사태로 인식하고 필사적으로 당신을 공격해서 원래의 가난하고 게으른 상태로 끌어내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뇌과학과 진화심리학이 밝혀낸 가장 잔인한 본능, 항상성의 실체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드리려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왜 당신이 조금만 잘 되려고 하면 다시 망가지는지, 왜 부자들은 숨만 쉬어도 재산이 늘어나는데 빈자들은 죽도록 노력해도 제자리인지 그 끔찍한 메커니즘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이 저주를 풀어버리고 뇌를 재설계한 워런 버핏, 일론 머스크, 짐 캐리의 뇌 해킹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지금부터 당신의 뇌를 뜯어고치는 대수술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당신의 뇌는 성공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설계된 구형 기계다. 우선 우리가 인정해야 할 아주 뼈아픈 팩트가 하나 있습니다. 당신의 뇌는 당신이 부자가 되는 것, 행복해지는 것, 자아 실현을 하는 것에 단 1%의 관심도 없습니다. 인간의 뇌는 지난 20만 년 동안 진화해 오면서 딱 하나의 목적만을 위해 최적화되었습니다. 바로 생존입니다. 뇌 입장에서 생존하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도전하는 것일까요? 새로운 곳을 탐험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어제와 똑같이 사는 것입니다. 어제 내가 이 동굴에서 자고 이 열매를 먹고 살아남았다면 오늘도 똑같이 행동해야 죽을 확률이 낮아집니다. 이것이 유전자에 각인된 생존 공식입니다. 이것을 생물학적 용어로 항상성 호미오스테이서스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은 외부 온도가 영하 20도이든 영상 40도이든 체온을 항상 36.5도로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합니다. 더우면 땀을 흘려 열을 내리고 추우면 몸을 떨어서 열을 올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메커니즘이 당신의 통장 잔고와 인생 수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사이버네틱 메커니즘 CYBERNETIC 메커니즘이라고 부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뇌 속에 무의식적으로 설정된 경제적 설정값 퍼넨셜 셋 포인트의 월 소득 3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의 뇌는 300만 원을 버는 상태를 가장 안전하고 정상적인 체온 36.5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이번 달에 정말 미친 듯이 노력하고 운이 따라서 1000만 원을 벌었습니다. 당신의 이성은 와, 대박이다. 너무 행복해. 이제 계속 이렇게 벌어야지. 라고 환호성을 지를 겁니다. 하지만 당신의 무의식, 즉 뇌의 기저핵과 편도체는 비상벨을 울리기 시작합니다. 삐용삐용. 위험하다. 주인놈이 평소답지 않다. 이건 과열 상태다. 체온이 40도로 올랐다. 빨리 열을 내려서 원래 상태인 300만 원 수준으로 돌려놔야 한다. 이때부터 뇌는 기가 막힌 공작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평소에는 쳐다보지도 않던 명품 가방이 미치도록 예뻐 보이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10년 연락도 없던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멀쩡하던 차를 바꾸고 싶어집니다. 심지어는 아무런 분석 없이 주식이나 코인에 돈을 몰빵하고 싶은 충동을 일으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든 그 초과 수익 700만 원을 공중분해시켜서 없애버려야만 뇌가 다시 안심하고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로또 당첨자들이 파산하는 이유가 정확히 이겁니다. 그들의 무의식적 그릇 설정값은 소주잔만 한데 거기에 소방호스로 물을 들이부으니 잔이 깨져버린 겁니다. 뇌가 그 엄청난 에너지를 감당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파괴해서라도 원래의 가난으로 돌아가려고 한 것이죠. 성형외과 의사이자 심리학의 거장인 맥스웰 몰츠 박사는 이 현상을 발견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면의 자아 이미지를 바꾸지 않고 외면의 결과만 바꾸려는 노력은 온도 조절기를 20도에 맞춰놓고 방이 덥다고 창문을 여는 것과 같다. 창문을 열면 잠시 시원해지겠죠. 하지만 창문을 닫는 순간 방은 다시 보일러가 돌아가 20도로 맞춰집니다. 당신이 아무리 투잡을 뛰고 잠을 줄여가며 돈을 벌어도 이 뇌 속의 가난 설정값을 뜯어고치지 않으면 당신의 뇌는 기필코 반드시 당신을 다시 가난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과학입니다. 둘째, 상한선 문제. 당신은 행복을 견디지 못한다. 심리학자 게이 핸드릭스는 이를 두고 상한선 문제 어퍼 리머 프라블럼라고 명명했습니다. 사람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긍정적인 에너지, 돈, 사랑, 성공의 한계치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회사에서 승진하거나 큰 계약을 따내서 기분이 정말 좋은 날 집에 돌아와서 아무것도 아닌 일로 배우자와 심하게 싸운 적 없으십니까? 오랫동안 기다려온 해외여행을 갔는데 도착하자마자 몸살이 나거나 아파서 여행을 망친 적 없으십니까? 다이어트에 성공해서 날씬해진 몸을 거울로 보고 뿌듯해하다가 그날 밤에 미친 듯이 치킨과 라면을 폭식한 적 없으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호사다 말하거나 운이 나빴다고 생각합니다. 천만에요. 그건 당신의 뇌가 저지른 짓입니다. 당신이 평소에 느끼던 행복의 수치가 50이었는데 갑자기 100으로 치솟으면 뇌의 편도체는 이를 불안으로 감지합니다. 너무 좋아.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아. 나중에 더 큰 불행이 올 거야. 라는 무의식적 공포가 작동합니다. 그래서 뇌는 무의식적으로 상황을 망쳐서 행복 수치를 다시 익숙한 50으로 떨어뜨립니다. 배우자와 싸우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폭식하게 만들어서 기분을 잡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야 뇌가 휴, 이제야 평소 같네. 마음이 편하다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진짜 이유는 성공하는 방법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뇌가 성공이 주는 낯선 쾌감을 견디지 못하고 익숙한 불행으로 도망치기 때문입니다. 가난하고 찌질한 상태가 싫다고 말하면서도 뇌 깊은 곳에서는 그 상태를 가장 편안한 고향처럼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변화를 시도할 때 뇌에서 벌어지는 내전.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에는 진짜 다르다. 나는 변할 것이다. 라며 작심삼일을 결심할 때 뇌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새벽 4시에 알람이 울립니다. 당신은 일어나서 운동을 하고 책을 읽으려고 합니다. 이때 당신의 머릿속에서는 피 튀기는 내전이 벌어집니다.
변화를 주도하는 사령관은 뇌의 가장 앞부분, 이마 바로 뒤에 있는 전전두엽 프리프론털 코텍스입니다. 이성, 논리, 계획, 의지력을 담당하는 아주 똑똑한 CEO입니다. 하지만 뇌의 깊은 곳, 귓바퀴 안쪽에는 편도체 에미그달러라는 아주 오래되고 멍청하지만 힘이 장사꾼인 녀석이 살고 있습니다. 이 녀석은 공포, 불안, 생존 본능을 담당합니다. 당신이 평소에 안 하던 짓새벽 기상, 독서, 투자 공부를 시도하면 편도체는 이것을 원시시대의 숲속에서 정해진 길을 벗어나 낯선 덤불로 들어가는 행위와 똑같이 인식합니다. 즉 맹수에게 잡아먹힐 수 있는 죽음의 위기로 받아들입니다. 편도체는 즉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온몸에 쫙 뿌립니다. 심장을 뛰게 하고 손에 땀이 나게 하고 극도의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귓가에 이렇게 악마처럼 속삭입니다. 야, 미쳤어? 지금 밖이 얼마나 어두운데 일어나? 그냥 자. 오늘 하루 쉰다고 인생 안 망해. 이불 밖은 위험해. 어제 먹다 남은 케이크나 먹고 기분 풀자.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해. 이것이 바로 스티븐 프레스필드가 말한 저항 리지스턴스입니다. 당신이 게을러서 침대에서 못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편도체가 생존을 위해 전전두엽을 하이제킹해서 당신 몸의 조종관을 강제로 뺏어버린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 편도체의 강력한 화학적 공격 호르몬을 견디지 못하고 3일 만에 백기를 듭니다. 그리고 다시 따뜻한 이불 속으로 들어가 스마트폰을 켜며 안도감을 느낍니다. 뇌는 승리했고 당신의 인생은 다시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 스티브 잡스, 손정혜 같은 사람들은 이 전쟁에서 승리한 소수의 돌연변이들입니다. 그들은 편도체가 비명을 지를 때 멈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엑셀을 밟아버렸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일화를 보십시오. 그는 페이팔을 매각하고 2천억 원이라는 거금을 손에 쥐었습니다. 평생 놀고 먹어도 되는 돈입니다. 뇌의 항상성은 이제 안전하니까 쉬자. 요트 사고 별장 사자. 라고 외쳤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그 돈을 몽땅 털어 낯선 분야인 전기차 테슬라와 우주산업 스페이스X에 쏟아부었습니다. 심지어 집세 낼 돈이 없어서 친구 집 소파에서 자고 공장 바닥에서 쪽잠을 잤습니다. 일반인의 뇌라면 공포에 질려 기절하거나 정신병에 걸렸을 상황입니다. 하지만 머스크의 뇌는 그 극한의 스트레스를 성장의 연료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는 편도체가 주는 공포보다 인류를 화성에 보내겠다는 전전두엽의 비전을 더 강력하게 믿었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편도체의 비명소리를 소음이 아닌 배경음악으로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넷째, 뇌를 해킹하는 첫 번째 열쇠 상상을 현실로 착각하게 만들어라. 그렇다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평생 이 항상성의 노예로 살아야 할까요? 뇌와 싸워서 이기는 건 불가능합니다. 뇌는 당신보다 수백만 년 더 진화했으니까요.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부자들은 뇌와 싸우지 않습니다. 대신 뇌를 속이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뇌과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 중 하나는 뇌는 생생하게 상상하는 것과 실제 현실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눈을 감고 아주 쉬고 노란 레몬을 한 입 베어 무는 상상을 해보십시오. 입안 가득 신맛이 퍼지는 걸 느껴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입에 침이 고이죠? 실제 레몬은 없지만 뇌는 상상만으로 신체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이 원리를 이용해 가난 설정값을 해킹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할리우드 배우 짐 캐리입니다. 1990년 무명 배우였던 짐 캐리는 너무나 가난해서 햄버거 하나 사 먹을 돈이 없었고 폐차 직전에 차 안에서 잠을 잤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하지만 그는 문방구에 가서 가짜 수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금액란에 $10,000,000 약 130억 원라고 적고 지급일에 1995년 추수감사절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는 그 수표를 낡은 지갑에 넣고 다니며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매일 꺼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LA의 머롤랜드 드라이브 언덕에 올라가 눈을 감고 시각화를 했습니다. 자신이 최고의 출연료를 받는 배우가 되어 감독들이 칭찬하는 모습, 통장에 $10,000,000가 찍히는 모습,
사람들이 환호하는 모습을 냄새와 감촉까지 생생하게 느꼈습니다. 단순히 부자가 되고 싶다고 빈 게 아닙니다. 그는 이미 부자가 된 상태의 감정을 미리 맛보며 뇌를 속인 겁니다. 이렇게 매일 반복하면 뇌의 해마와 시상하부는 착각을 일으킵니다. 주인님이 이미 $10,000,000를 가진 상태네. 이게 우리의 새로운 기본 설정값이구나. 뇌가 이렇게 속아 넘어가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뇌는 이제 현재의 가난한 현실을 비정상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통장에 돈이 없는 건 오류다. 빨리 설정값인 $10,000,000에 맞추기 위해 행동해라. 뇌는 항상성을 역방향으로 작동시킵니다. 이전에는 소파에 누워있는 게 편했다면 이제는 가만히 있는 게 불편해 미치겠는 상태가 됩니다.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오디션을 보러 달려가게 되고 사람을 만날 때 자신감이 넘치게 됩니다. 뇌가 현실을 상상에 맞추기 위해 당신의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조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 짐 캐리는 정확히 1995년 영화 배트맨 포에버와 덤 앤 더머의 대성공으로 출연료 $10,000,000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시크릿이나 끌어당김의 법칙의 뇌과학적 실체입니다. 우주가 기운을 모아주는 게 아니라 당신의 RAS망 상활성계와 항상성 시스템이 목표를 향해 재조정된 것입니다. 다섯째, 뇌를 해킹하는 두 번째 열쇠 카이젠, 뇌가 눈치채지 못하게 침투하라. 상상만으로는 부족하다면 행동으로 뇌를 속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뇌의 경보 시스템인 편도체가 눈치채지 못할 만큼 아주 작게, 은밀하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본의 경영 철학에서 따와 카이젠 KAI젠, 개선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만약 당신이 오늘부터 매일 2시간씩 헬스장에서 죽도록 운동할 거야 라고 선언하면 편도체는 즉시 비상벨을 울리고 당신을 지치게 만듭니다. 실패 확률 99%입니다. 하지만 오늘 나는 딱 1분만 운동복을 입고 서 있겠다. 혹은 책을 딱 한 줄만 읽겠다라고 목표를 세우면 어떨까요? 편도체는 코웃음을 칩니다. 뭐야, 고작 1분? 그건 에너지를 쓸 필요도 없네. 위협이 아니야. 맘대로 해. 경보를 울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루 1분이 일주일이 되면 뇌는 그 행동을 안전한 것으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1분은 5분이 되고 10분이 되고 한 달 뒤에는 자연스럽게 1시간이 됩니다. 뇌는 변화가 일어난 줄도 모르게 서서히 새로운 습관에 젖어듭니다. 이것을 스몰 스텝 전략이라고 합니다. 신경과학적으로 보면 새로운 행동을 반복할 때마다 뇌세포 사이에 연결인 시냅스가 생겨나고 반복할수록 그 주변에 미엘린마이일린이라는 물질이 감싸지면서 정보 전달 속도가 빨라집니다. 처음엔 오솔길이었던 신경망이 고속도로가 되는 것이죠. 워런 버핏의 삶을 보십시오. 그는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10대 때부터 신문 배달을 하며 범푼 돈을 아주 작은 눈덩이 스노볼처럼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하루는 60년 전이나 지금이나 지루할 정도로 똑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콜라를 마시고 신문을 읽고 보고서를 봅니다. 하지만 그 미세한 반복이 뇌가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 수준의 꾸준함이 복리 효과를 일으켜 세계 최고의 부를 만들었습니다. 뇌를 놀라게 하지 마십시오. 갑자기 로또 당첨처럼 큰 변화를 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뇌를 안심시키며 아주 조금씩 하지만 멈추지 않고 부자의 영역으로 당신의 영토를 확장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느려 보이지만 가장 확실하게 뇌의 구조를 바꾸는 길입니다. 여섯째, 뇌를 해킹하는 세 번째 열쇠 환경 설계, 거울 뉴런을 이용하라. 마지막으로 가장 강력하고 즉각적인 뇌 해킹 방법은 환경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에는 거울 뉴런 미러 누란지이라는 세포가 있습니다. 타인의 행동을 보는 것만으로도 내 뇌가 똑같이 반응하고 모방하는 세포입니다. 즉, 당신은 당신이 자주 보는 사람을 복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부자가 되고 싶어도 주변에 매일 술 마시며 신세 한탄하고 주식은 도박이야, 부자들은 도둑놈이야라고 말하는 친구들만 있다면 당신의 거울 뉴런은 그 가난한 사고방식을 실시간으로 다운로드합니다. 당신의 의지력으로는 절대 이 환경의 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워런 버핏이 세계 금융의 중심지인 뉴욕 월스트리트가 아니라 시골 깡촌인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 평생을 산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는 월스트리트의 탐욕스럽고 단기적이고 공포에 휩쓸리는 투기꾼들의 심리에 자신의 뇌가 오염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는 오마하의 고요한 환경 속에 자신을 가둠으로써 냉철한 이성전전두엽을 유지하고 자신만의 투자 원칙이너 스코카드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맹모 삼천지교는 단순한 교육열이 아닙니다. 뇌과학적으로 완벽한 솔루션입니다. 맹자의 어머니는 아들의 뇌가 시장바닥의 장사꾼을 복사하는 것을 막고 서당의 글 읽는 소리를 복사하게 만들기 위해 이사를 간 겁니다. 당신이 지금 있는 방을 둘러보십시오. 만나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환경이 당신을 부자로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난뱅이로 만들고 있습니까? 만약 주변에 배울 사람이 없다면 유튜브를 켜고 책을 펴십시오. 밥 먹을 때 일론 머스크의 영상을 보고 잠들기 전 워런 버핏의 책을 읽으십시오. 당신의 거울 뉴런이 위대한 사람들의 뇌와 접속하게 만드십시오. 당신의 의지력을 믿지 마십시오. 인간의 의지력은 혈당 수치 하나에도 무너지는 나약한 것입니다. 오직 환경만이 당신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긴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당신이 그동안 실패했던 건 당신이 못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20만 년 된 당신의 뇌가 너무나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뇌는 변화를 싫어합니다. 뇌는 가난하더라도 익숙한 오늘을 사랑합니다. 그것이 생존하는 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은 더 이상 본능대로 사는 원시인이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편도체의 공포를 억누르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전전두엽이 있고 뇌를 속여서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상상력이 있고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설정값을 점검하십시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내 주제에 무슨 부자야.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지라는 말이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온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의 뇌가 쳐놓은 바리케이드입니다. 그 바리케이드를 부수십시오. 아주 작은 행동으로 뇌를 안심시키십시오. 생생한 시각화로 뇌를 속이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뇌가 긍정적인 자극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당신을 몰아넣으십시오. 처음엔 뇌가 격렬하게 저항할 겁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다시 돌아가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즐기십시오. 그 불안함이야말로 당신의 뇌가 부자의 뇌로 리모델링되고 있다는 공사소음이니까요. 아인슈타인은 말했습니다.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이다. 오늘 밤 뇌의 저항을 뚫고 딱 한 가지의 새로운 행동을 시작하십시오. 그 작은 균열이 당신의 인생이라는 댐을 무너뜨리고 부의 물결을 쏟아지게 할 것입니다. 당신의 뇌가 당신을 공격하는 적이 아니라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최고의 파트너가 되는 그날까지 더리치랩이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뇌세포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